자, 우리 앞 시간에 공급가액 얘기했고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거 했고요. 공급가액 포함돼서는 안 되는 불포함 얘기했어요. 자, 이번엔 미공제입니다. 공급가액 미공제. 미공제는 뭐예요?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불포함은 뭐예요? 포함하지 아니한다예요. 자, 그러면 얘는 빼지 말라는 겁니다. 불포함하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왜 우리가 미공제인지 보세요. 얘가 지금 A라는 애가 있어요. A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B한테 뭔가를 파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이죠. 이때가 인도예요. 그러면 이게 공급 시기예요. 그런데 이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했죠? 그건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소비 시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소비된 양이에요. 그 소비된 양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공급가액으로. 그러니까 이때 공급 시기라는 얘기는 이때 소비가 됐다. 전체 총량이 소비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인도됐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으로 팔면 어떻게 해요? 인도 기준이죠. 근데 이때 전체 가액이 과표로 잡히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가액이 다 찍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있죠. 장기할부, 중간지급. 그건 뭐예요? 그때 고가액만큼씩 소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고가액만큼씩 그게 공급가액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럼 이때 소비가 됐죠? 그런데 이때 가액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에요, 이거. 지리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망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겁니다. 자, 생수를 줬어요. 외상으로. 먹었겠죠? 돈은 아직 안 줬어요. 외상이니까. 소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돈을 못 받으면 떼었다고 하는 거 대손금이거든요. 돈 떼었죠? 그럼 생수 먹은 거 토해내요? 소비사건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세금 계산서 끊어놓은 거 있죠? 그 가액에서 대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 그럼 억울하겠죠? A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지 돈 냈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손 세액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부가세를 챙겨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야, 공급가액 측면에서 소비가 일어났다.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 이벤트 아니냐? 그걸로 인해 얘 소비가 이루어졌다는 사건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빼고 싶겠지. 그렇죠? 근데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자, 장려금 여기다 해보죠. 이제 장려금입니다. 우리가 장려금 이렇게 해볼게요. 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이스크림, 여기 이제 도매상이고 이거 제조회사예요. 야, 아이스크림을 네가 석 달 동안에 한 10억 원어치 갖고 간다면 내가 3억 줄게. 판매 장려금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 얘가 첫 달 4억 원어치 갖고 가면 석 달 동안에 15억 원어치 갖고 가면 되니까 두 번째 달 4억 원어치 갖고 갑니다. 원래 세 번째 달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2억 원어치 갖고 갑니다. 석 달 10억 채우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첫 달 4억 소비됐죠. 다 외상 거래예요. 두 번째 달 4억 소비됐죠. 세 번째 달 2억 소비됐죠. 자, 10억 소비됐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3억을 줘야죠. 장려금. 약속한 대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3억 빼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얘가 소비된 건 10억이죠. 근데 그 공급이 일어난 첫 달, 두 번째 달, 셋째 달 이후에 장려금 줬죠.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난 사건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억을 여기서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표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공급가액은 10억이란 얘기죠. 이게. 자, 그럼 얘는 장려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은 애는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니까 부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네, 보세요. 판매 장려금이에요. 3억이 나갔죠? 그렇죠? 재화는 총 얼마가 갔어요, 얘한테? 10억 원의 재화가 갔죠? 4억, 2억.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냥 10억이니까 요거 여기서 빼지 말란 뜻이에요. 왜? 얘가 소비한 값어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재화가 아니니까 소비 대상 재화가. 그런데 이런 거죠. 판매 장려품이에요.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네가 10억 원어치 석 달 동안에 물건을 갖고 가면 3억 준다고 제안하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역제안을 해요. 야, 돈은 니네 회사보다 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니네 회사에 이번에 그 새로 나온 그 손흥민 선수 딸내미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서 그 슈퍼손 콘 있죠? 그거 줘라. 3억 원어치. 그거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돈 필요 없고 내가 석 달 동안에 10억 원어치 갖고 가면 그 슈퍼손 그 콘 3억 원어치 따오. 얘가 파워가 더 세요. 안 들어주면 다른 데 갈 것 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4억, 2억 갖고 갔죠? 그럼 10억이죠? 이번엔 3억 상당의 품으로 재화로 아이스크림을 주죠. 그럼 얘가 이제 소비한 건 총 얼마가 돼요? 13억이 되죠. 그러면 얘 과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억은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제 실질 공급은 10억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죠. 사업상 증여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시가니까 간주 공급도 기본적으로 시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이니까 사업상 증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 조심해야죠. 자, 돈으로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빼고. 물건으로 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넣고 포함시키고. 그렇죠? 자, 해서 지금은 미공제니까 금이에요. 골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대손금, 장려금. 하나 더 해보죠. 하자보증금. 하자보증. 아까 불포함은 어떻게 했어요? 포함돼 있으면 빼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냅두고. 근데 얘는 무조건 빼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이번에 하자보증금이에요. 자, 하자보증금은 그냥 말로 해보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얘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건물 져주는 거예요. 100억 상당의 건물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야, 왜 100억짜리 건물을 져주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네가 건물 다 완공 짓고 나서 물 새고 전기 안 들어오고 벽에 금 가고 쩍쩍쩍 금 가고 무너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니? 야, 바보냐? 우리나라 법체가 그렇게 허술하냐? 그래서 법에 하자 보수는 뭐는 몇 년, 뭐는 뭐 얼마 뭐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법에 따라서 다 해줄게. 근데 난 법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건 최후의 수단이지. 너 말고도 건물 져주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너 이런 조건 아니면 너한테 안 줄 거야. 어떤 조건인데? 야, 우리가 중간중간에 돈을 줄 거 아니야? 대가에 갖고 받기로 한테? 그러면 내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자. 보증금 쪽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네가 안 해주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의 10% 상당을 보증금으로 좀 잠궈 놓게. 그리고 나중에 문제 없으면 그 보증금 쪽으로 잠궈 놓은 돈 다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100억짜리인데 얘가 받을 때마다 10%씩 보증금을 잠가놔요. 얘가 공급받는 자죠? 근데 그 돈이 10억이라 할게요. 하자 보증금 10억. 근데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나중에. 근데 얘는 수령한 돈은 총 90억이라고 할게요, 일단. 수령 90억. 근데 총 공사대금은 100억이고요. 그럼 얘가 소비한 값어치 얼마야? 100억이죠. 나중에 줘야 되잖아, 이거 보증금.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90억으로 신고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소비한 값어치는 100억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이 보증금 10억을 총 가액 100억에서 빼서 90억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령만 90억이지 공사비는 얼마였다고요? 100억. 그래서 과표는 100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빼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받을 돈이니까. 그렇죠? 이게 미공제예요.